넘버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only one.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앱으로 보면. 그죠? 넘버 원이라는 건 자체가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only one. 이게 think different다. only one. 우리밖에 못 만드는 거. 우리밖에 못 만드는 거에 가장 큰 축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얼핏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only one이 돼요? 넘버 원이 아니라 우리 앱이.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스마트 오브젝트하고 결부된 앱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하드웨어가 들어간 앱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only one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만 갖고 만든 거는 이게 only one이야. 그냥. only one.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특출나게 이걸 만들어주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래? 카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걸 뭐라 그래? 셀카봉? 셀카봉이 지금 뭐 아주 대단한 인기예요, 그죠? 그것도 이제 셀카봉에 플러스 앱을 만든 회사가 있죠. 뭐죠? 셀카봉 사진을 어떻게 찍어요? 샤터를 어떻게 눌러요? 리모컨으로 이렇게 누르는 셀카봉도 있다고 들었고, 뭐 이렇게 타이머로 안 되면 타이머로 맞춰놓고 이렇게 찍히는 것도 있고, 뭐 이 여러 가지 종류다 이거죠. 또 어떤 거 누르면 이제 뭐 푸시가 되는 것도 있을런지는 모르죠. 근데 그런 거 말고 only one 셀카봉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앱이 뭘까요? 도저히 쫓아올 수 없는 이거만 만들면 니네가 이제 그 다음에 죽었다 셀카봉이 되죠. 아니 물어보는 거야. 저도 개념이 없지만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셀카봉이 뭐가 아픔이었기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거리 조절보다도 아마 이래서 만들지 않았을까요? 관광지에 가서 찍어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리만 잡고 찍어주는 거야. 비싼 데 내가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이 찍은 모양이.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을 보고 이걸 좀 맞춰서 내가 찍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 아닐까요? 뭐 적당히 찍어달라고 뭐 지나는 사람 붙잡고 찍어줘 그러면 찍을 텐데. 그러면 이 셀카봉의 앱을 만든다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되냐 하는 거야. 아마 그걸 만들기만 하면 대박이 날 것 같아. 그죠? 이상한 장치하고 셀카봉 그 앱을 만들면 그거에 상황 매핑이 되는. 지금 뭐 셀카봉 중에 제일 진화된 거는 그 로봇 날개 달린 비행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드론으로 하는 거야. 네, 드론으로 하는 셀카봉까지. 근데 드론으로 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 관광지에 가면 그 잠자리 같은 게 막 날아가서 지금 말이죠. 떨어지고. 이게 어려울 것 같아. 로마에 가서 찍는다. 막 하늘에 뭐 잠자리가 다니는데 이게 뭐 금지할 거라고. 시끄럽다고 사람들. 근데 우리가 뭔지는 아직 개념이 잡히지 않지만 무슨 앱을 만들어서 그 앱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고, 그죠?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화면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걸 뭐, 지금 옆에 다는데 지금 우리가 제일 궁극적으로 드론 같은 게 말이 이제 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우리가 스마트폰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정밀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지금 그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찍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아마 드론 같은 것도 만들어서 끼워가지고 정말 이 초정밀 아주 고화질의 사진을 찍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자기가 자기를 찍는 거가 이게 좀 못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앞으로
나만 잘 어떻게 찍을 수 있는 사진기를 만들어준다 그러면 좋을 거 아니겠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내가 빨간 단추를 달고 있으면 이 빨간 단추가 항상 화면의 중앙에 나오도록 찍히는 사진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도 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 보고 찍어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찍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내가 이 센터가 이 빨간 거 닫혀 있으면 여기가 화면 중에 가장 가운데로 옆으로 나오시면 여기다 꽂아놓으면 옆으로 나오고 내 마음대로 찍어서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좀 이상한 하드웨어를 하나 만들어야 돼. 스몰 오브젝트를. 그러면 이게 유니크 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온리 원의 세상을 우리가 나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셀카봉을 만들고 싶으면 셀카봉 카테고리를 떠나야 된다. 개념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유니크한 걸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얘기를 이제 항상 설명합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very good, very good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아니야. 네? very good.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도색이나 뭐만 했다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좋은 거는 어디 딴 데 있을 거다 이거지. very good이라는 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 애완경 강아지를 갖다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보라색 깔로 면색을 해놓고 야, 이거 차별화가 됐다. very good.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 될 거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는 very good 말고 리마커블하다 이런 영의스럽다 이런 좀 차별화가 된다. 이런 표현이 이제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많은 회사들이 이제 이런 노력들을 한다 그래요. 자. 이 그림은 정말 많이 본 그림인데 이 그림에 두 모양이 있다는데 뭐죠? 할머니랑 잘생긴 여자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잘생긴 여자의 옆모습 같은데 사실 보면 이게 턱이 긴 마녀가 보인다. 그게 지금 우리가 뭔가 이 픽처를 갖고 조금만 다른 쪽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거야. 다른 쪽으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물컵도 이렇게 들면 앞에서 이렇게 보면 마른 목표같이 보이지만 위로 보면 동그라미잖아요. 이 관점만 달리하면 우리가 다른 거를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개발을 덜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 되냐. 우리가 이건 뭐 경영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경영학을 자꾸 듣는다는 건 뭐냐 이거야 결국은. 경영을 하는 문법을 배우는 거죠. 경영 문법을 자꾸 배우면 뭐가 돼? 평준화된 관리자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경영학을 배우지 말았어야 되는 거야. 그런가 경영학에서 가르쳐주는 반대로 해야 되는 거야. 반대로. 저가 이제 좀 이상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교수실에서 이제 젊었을 때 앉아가지고 이렇게 교수라고 얘기하다가 어떤 교수가 그러더라고. 교수는 이게 그때 막 주식이 막 올라가는데 교수는 주식 투자하면 다 망한다 이거야.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합을 만들자. 조합을 했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반대로만 하면 따는 거 아니냐 이거야 결론은. 그 말이 맞다면 그래서 돈을 난 1,000,000원씩 내. 비싸서 1,000,000원 내. 그러면 300만원씩 내. 그래서 300만원씩 이제 10명을 모아서 3,000만원. 그 당시엔 많은 돈이었어요. 이 3,000만원에 해서 싱클럽 뭐 스탁 인베스트먼트 뭐 그렇게 붙여가지고 하여튼 싱클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10명. 그리고 이제 저가 대장이야. 그래서 우리는 교수들이 휴게실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반대로만 투자하자 이거야. 그러면 틀림없이 딸 거다. 그래가지고 진짜 반대로 했어요. 그러다 이제 6개월 있다 청산했는데 힘들어서. 근데 40% 땄어. 진짜는 진사야. 교수가 하라는데 반대로만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뭐냐면 다 평준화시킨 룰을 갖고 얘기한 거거든요. 평준화시킨 룰을. 이게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스탁 따가지고 돈 번 사람들 얘기 들으면 이런 거 아니에요? 스탁이 야 우리 파출부 아줌마도 요즘은 주식을 산다 그러더라. 그러면 뭐야? 팔아야지. 미국의 재벌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반대로 한 거예요. 다 대가 됐다. 근데 이제 우리는 때로 몰려고 다니기 때문에 미련이 있어서 못 파는 거지. 그러면 이제 대미군단에 대해서 다 이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아주 이게 대단한 무기인 것처럼 설명을 해요. 근데 파워포인트도 이거 잘 보면 말이죠. 파워포인트는 뭐예요? 세세한 거 안 적고 개괄적인 이야기만 적어놓은 거 아니에요? 차별화되긴 긁는 이야기지 이거. 그 사이사이에 있는 그 자세한 데서 차별화가 된 게 있지 보편적인 말에 무슨 차별화가 있겠어요? 이게 우리는 이거 실제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디테일이 없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더 우리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눈을 바꿔야 되겠다. 이거는 마치 코끼리가 있어가지고 장님들이 와가지고 귀를 쓱 씻다가 야 코끼리는 흘러흘러 이러면서 처음 갔구나. 꼬리만 입으니까 동그랗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경영학에 반대되게 해야 앱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진짜. 리버스 띵킹이에요. 리버스 띵킹을 못하면 앱으로서의 이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지하 매장에 갔는데 시리얼이 많아요. 시리얼이 많이 있는데 이제 나 같은 사람 가서 누가 시리얼 하나 골라보세요. 시간을 많이 줘도 고르기가 어려워. 어리가 비슷비슷해. 근데 조그만 꼬마애 데리고 야 시리얼 골라 그러면 딱 그만 고르면 돼. 왜 그러냐 이거야. 뭔가 필터가 있어 이게 지금. 걔네들이 필터가 있다고. 우리도 지금 앱을 만들면 이렇게 많잖아요 앱이. 근데 그 앱 중에서 눈에 딱 들어야 히트를 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필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필터가.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는 지금 막연히 화성인 같은 사람을 데려다 놓고 야 시리얼 골라서 너 먹어봐. 이건 필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참을 있어도 못 고르지. 자기가 결정을 못 내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하게 이 바라다보는 이 클래시파이어는 필터가 지금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콜라다 이거야. 이게 콜라인데 이 콕이 진화를 막 해. 가만 놔두면. 그래서 이게 펩시가 됐다가 그다음에 뭐가 됐다 뭐 다이어트 콜라 다이어트 펩시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이게 와가지고 정착을 못해가지고 우리나라 콜라 이름이 뭐죠? 파리로 뭐 그런 것도 만들고 뭐 아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 회사가 이렇게 만들 때까지 무수히 돈을 썼을 거라고 그죠? 근데 고객한테 물으면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드링크. 각종 무슨 차별화를 한다고 노력을 들이 R&D를 들이고 뭐 해가지고 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는데 고객들은 이거를 드링크. 우리가 마찬가지다. 이제. 앱이 아무리 진화라고 막 그래 모든 거 해가지고 막 만드는데 이건 뭐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게임 앱. 그렇게 생각하면 이건 앱으로서 수명이 이제 다 된 거야.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카테고리가 이 진화를 한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진화한다고 막 떠들어대는데 사실은 우리가 달라진 것 같이 보이지만 단일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모디피케이션만 계속하고 돈 만들고 R&D만 늘고 자라오는 그러한 과정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뭐로 봐요? 천사와 악마. 그렇죠. 상당히 이거 좋은 눈을 가졌어, 정말로. 앞으로 이 앱에서 대성하겠어요. 시각이 짝짝 보여. 천사 악마이죠. 근데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게 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지는 않아서 소리 좀 못 내는데요. 안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기타를 치는 거야. 근데 기타 칠 때 이렇게 하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겉에서만 봤잖아요, 기타를. 기타 줄 튕기는 걸. 이걸 속에서, 기타 속에서 밖으로, 둥그런 밖으로 기타 선들을 보면 선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 선의 움직임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밖으로 이렇게 보면 선이 진짜 우리가 그리는 사이클로 이렇게 떨고 있어요. 모양들이 다. 사이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러 가지 뭐랄까 관점을 바꾸면서 보면 우리가 느끼는 거, 과학적으로 분석한 거, 그거가 실제로 보인다 이거예요, 실제로. 자, 이제 우리가 앱을 개발하면 이런 일을 제일 먼저 해요. 뭐냐면 우리 앱을 이러한 축에다가 어디다 놓을까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이거는 호텔이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 호텔이 로우 프라이스, 이건 뭐 보편적인 서비스, 이거는 최상의 서비스, 서비스하는 축이고, 이건 프라이스 면에서 로우하고 하이라 그러면, 야, 우리 싼 거 할까? 그 다음에 보편적인 서비스하는 호텔 할까? 또 이거는, 아, 이거 좀 비싸고 하이 퀄리티 서비스하는 컨셉의 호텔을 할까? 뭐 이렇게 가지고 호텔을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앱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축들이 여러 가지 축이 있을 건데, 어디다 위치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이것도 또 마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우리가 경영학에서 배운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게 우리 회사고 이게 남의 회사라고 경쟁사라고. 자, 우리 회사는 이런 점에서는 이렇게 되고 이런 점에서는 짧고 이쪽 옆에 회사는 이런 점은 짧고 이런 점은 이렇게 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회사는 뭐를 해?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쪽 회사보다 이게 모자라구나. 그럼 이걸 빨리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거 키우지 않겠어요? 이렇게 돈을 넣어서 이겨야 되니까. 그럼 이쪽 회사는 어떻게 해요? 이쪽 회사에 비해서 이게 짧으니까 이거는 키워야 된다 이거야. 뭐를 하고 있는 거냐 이게 상향 평준화를 만들고 있는 거죠. 두 회사가 돈과 시간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모자라면 말이죠. 이 팩터리 두 개만 볼 게 아니라 좀 많이 보자. 많이 봐서 막 계속 하다 보면 다 뭐냐면 모든 팩터에서 상향 평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향 평준화를 만들어내면 기업은 뭐라 그래요? 차이가 없어. 그냥 이런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슨 사실을 읽을 수 있냐?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차별화를 한다는 얘기는 첫째 원칙이 버리는 것이다. 뭔가를 버려야 돼. 다 껴안고 차별화하겠다는 거는 그냥 서로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다. 그래서 포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희 보면 그렇게 써 있더라고. 지하철역에 행복하려면 이별을 하세요. 행복하면 이별을 하자는 게 그냥 계속 있으면 행복하지 않는다 그랬죠. 행복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그랬죠? 정말? 3개월. 그렇죠. 3개월이라고 그랬잖아요. 3개월 지나면 이게 떨어져요. 그러면 뭔가 계속 이별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돼. 그죠? 우리 삶에서는 뭐를 얘기하면 상당히 부족한 데를 맨날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부족한 데를 찾아서 다시 그걸 수고를 했을 때 다시 행복을 느끼고 또 3개월 내면 또 떨어지니까 다시 부족한 데가 어딘가를 찾아서 또 수고를 해서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나중에 보면 행복한 삶이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하여튼 이 차별은 뭔가를 버려야 될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만 사실입니다. 이게 스타벅스잖아. 이제 그렇게 맥도날드잖아. 가만두면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거야. 아니 스타벅스가 이제 햄버거 발 날이 오면
이거 무슨 버키나 이 맥도날드 같은 게 이제 스타벅스 같이 이제 흉내를 내기 시작했고 벌써. 그게 앞에는 가만히 두면 이렇게 돼가지고 둘이 다 망하는 거지. 저게 건재해서 살려면 그 이상의 뭐를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지금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서점 중에 하나는 미국에서 바스 앤 노블이라는 서점이 있어요. 네. 그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최고의 책 북스토어인데 이놈게 지금 자꾸 이 아마존도 그렇고 막 위협적이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점점 이제 이상한 형태로 바뀌어. 그러면서 자기의 고유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한순간에 그것도 가는 거야. 그래서 간 회사 중에서 제일 큰 북스토어 이름이 뭐더라고? 보더스라는 게 바스 앤 노블이 제일 큰 거였고 미국에 그 차등이 이제 보더스라는 서점이 북스토어가 있었는데 보더스가 망했어요. 보더스가 제일 먼저 이게 아마존 비슷한 흉내를 내다가 금방 망했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자기네가 다 끈끈이 다 끼고 막 이렇게 해보려면 차별화가 안 되는 거죠. 교수님 질문 드리면요. 대체적으로 말씀하셨던 차별화에 있어서의 폭이나 이런 걸 중요하다는 부분들 이해는 가는데요. 실제로 아까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를 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맥도날드는 맥플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맥카페를 통해서 그 국적 시장을 파악했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사업 다각화라는 부분들이란 전략도 상당히 많이 쓰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 뭔가를 덧붙여가는 과정들이 사실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고, 그럼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보면은 뭔가 처음에 어떤 기업이 진출할 때 차별화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핵심을 중심 두는 부분들은 전략으로서는 맞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중견 기업이나 앞으로 성장이 필요한 기업한테는 사실은 사업 다각화라는 부분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명하는데 이제 끝에 이제 조금 이따 나오는데 자기 상품을 자꾸 포장을 해요. 다각화라는 의미로. 그러면 서로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실 악순환만 연속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커스터머의 기대치가 점점 높아지거든요. 이 서로 이제 고급화 다각화를 시작하니까 커스터머의 이거는 점점 높아지고 두 기업은 서로 흔들음만 치는 거지. 이게 경쟁만 심해지고.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범주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범주. 자기가 버거 장사를 했으면 버거 장사를 거기다 누더기로 계속 입힐 게 아니라 버거 장사 아닌 거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을 고객들한테 전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좀 이따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가 위크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위크 포인트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메리트를 더 키워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럼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거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그럼 고객을 잃지 않을까? 고객을 잃겠죠. 왜? 보편적 서비스를 안 하고 특출한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지만 그게 유니크한 think different다. 모든 것을 만족시켜준다는 건 평균적인 행위밖에 못할 거 아니에요. 많은 길이다 이거야. 난 옆에 회사도 할 수 있다 그런 거. 그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그 비슷한 이야기인데, 우리 상품이 있는데 그 상품에다가 더 씌우기를 하는 거야. 또 더 씌우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엇이 되냐? 악순환의 시작이 발동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처음에는 이런 고상한 말을 해요. 우리는 커스터머한테 뉴 밸류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거를 더 씌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커스터머들은 그걸 그래도 잘 만들었네. 더 씌웠어. 밸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요. 근데 머지않아서 자기 옆에 있던 경쟁자가 모방을 해야 똑같이. 모방. 그러면 다시 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더 팽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커스터머 세티스팩션이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더 투자를 해서 더 씌우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 더 씌우기를 하는 거예요. 악순환이다. 또 이런 악순환은 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거를 붙여요. 근접해 있는. 그래서 그 근접한 거를 계속 씌우면서 자라는 이것도 똑같이 악순환이라고 볼 수 있다. 뭐예요? 빨리 이 범주를 떠나야 되는 거다. 맹장가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사람이 태어나서 5가지 맛만 가르쳐주면 단맛, 쓴맛 뭐 이런 거를 5가지 맛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5가지 맛만 한다. 사람이 태어나서 5가지 냄새만 가르쳐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는 5가지 냄새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이 카테고리를 잘하는 거예요. 약간 떨고 싱겁고 이래도 이건 떫은 맛 이런 범주를 이렇게 편하니까 그거를 이제